들어가는 거예요. 라디오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감염병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해서 신조어로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부모님들도 말할 것 없이 좀 우울증이 생기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네. 오늘 그래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조만철 박사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지금 병원 문을 열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병원 문을, 여는데 네. 주로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다른 말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4만 1,000여 명의 코로나 희생자가 났는데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네. 그리고 그 가족과 그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와 그 병의 박멸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안전요원, 여러 단체,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시민 여러분의 그 참 부단한 노력에 격려와 박수를 먼저 보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이정원 씨, 이한 씨 초대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각자 이제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우울해하는 사람도 많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들 나는 걸리는 거 아닐까 그렇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이 좀 있죠. 많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코로나19 19이 일으키는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오는 정신과 질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블루가 이게 우울증인데 네. 제가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굉장히 비즈니스도 문을 닫고 경제적 타격이 아주 큰 가장이 집에 계시는데 재택근무로 네. 얼마나 화가 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우울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상태가 한 3주 계속된 분이 있다고 칩시다. 네. 이분은 정신병입니까? 정신병이 아닙니까? 이분은 정신병이 아니지요. 아닐 것 당연히 같아요.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자,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좀 느끼고 네, 제가 네.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이 넘어져서 못에 찔려서 피가 나는데 네. 피가 나는 게 이게 병입니까? 아닙니까? 병원에 가죠. 피가 네. 나면. 그럼 환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환자긴 환자죠. 이거는 상처지요. 병은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상처를 받으면 병원에 가죠. 그렇습니다. 네. 정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교통사고로 가족을 3명을 잃었으면은 네.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불안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네. 표현할 수 없고 극도의 공포심 네. 이런 분들이 정신과에 와서 도움을 받습니다. 네. 말로도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약물로도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런 게 이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네. 큰 지진이나 폭동이나 화재로 다쳤다든지 이럴 때는 정상적이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정상보다 너무 그 감정 상태가 극도로 심할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있고 정신적 상처가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정신적 상처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코로나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1%, 2%, 3% 이렇게 되는데 네. 그분들은 주로 기저증이 있는 분들, 네. 그 전에 무슨 병이 있는 사람들이 사망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것도 미리 아주 건강한 사람보다는 그 전에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가 아주 악화되는 수가 많고, 네. 그리고 또 코로나를 우리 지금 일반 LA에서는 아직 실감하는 분들이 적지만은 네. 지금 이것을 치료하면서 옆에서 몇십 명씩 죽어가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네. 그 큰 그 불안증, 공포증 이런 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금 많은 정신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에 이제 계시고 그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저 삼시 밥 해줘야 되고 애들 공부 가르쳐야 되고 그 주부들의 그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증이 이게 또 하나의 정신적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 병이나 정신과 문제로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병명이 있는 겁니다. 네. 정신과에는 한 200개 이상의 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심해질 때는 지금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네. 짜증이 나고 네. 쉽게 화가 나고 네. 피곤해지고 네. 이런 게 점점 심하게 납니다. 그렇죠.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네. 참 그러니까 또 여기 대해서 자꾸만 늘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네. 불안해지고 나중엔 짜증도 나고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구별도 안 될 때도 있고 네. 또 건망증이 또 아주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망증이 또 더 생기나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그 주의 산만증, 네. 주의가 이게 이 집중이 잘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정세들을 조금 나열해 보면은 네. 비현실감, 생각이 갈팡질팡하고 가끔 가다가 극도로 흥분하고 이럴 때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아주 화가 확 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 요새 싸우는 분들이 많다고. 네. 예? 부부 싸움, 어린애들하고의 싸움, 그래서 참 심각한 가정에서 싸움이 나고 또 사회적으로도 저런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나오지요. 네. 또 그게 궁금해요. 요즘에 정말 또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뉴스에서 이 에이션을 차별하는 그렇죠. 폭행하고 폭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네. 길에 다니는 것도 더 걱정이 되고. 네, 그게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네.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불안과 불확실성, 일을 못하는 데 대한 그런 불만, 네. 이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가 많이 차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기, 그 다음에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discrimination, scapegoat라고 하죠. 저놈들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런 게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 이제 폭행, 폭동 네.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뭐 그- 폭행이나 네. 폭동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재난이 아주 심하고 네. 고통이 심할 때는
어딘가 분노를 폭발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이런 사건들은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한 도시 사람이 다른 도시로 올 때 이쪽 도시 사람이 막습니다, 이제. 네.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죠. 중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도 아직 여행을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너무 심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 시대와 가장 가까운 재난 영화라고 해서 요즘에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네, 다시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황과 거의 똑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영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폭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약탈과 폭행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네, 그게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뭐 우리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총의 구입이 늘어났다라는 네. 것이 약간 걱정이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결국 심해지면은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밖으로 화를 분출해서 폭동, 전쟁까지도 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화가 안으로 쌓이면은 자포자기하고 우울증 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기저질환이라고 했는데 정신과적으로 제가 주로 많이 보는 이제 분들이 불안증이 있습니다. 네. 이거 없이도 불안증, 공포증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런 제2의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더 나빠져서 제가 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군요. 또 제가 보는 학생들 중에 이제 주의 산만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늘 예정된 코스로 사는 게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니까 잘 대처를 못하고 정신이 더 산만해져서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할 때 잘 안 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약물 치료도 많이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우울증에 있는 분들은 더 우울하게 되고, 또 의심증 있는 사람들은 더 나빠지고, 지금 상황에서 또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모든 증세가 이번 사태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저는 또 SNS에서 보니까요. 한 네. 번이 집에서 너무 마음이 허전해서 소주 한 잔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주 사진을 딱 올렸어요. 네. 댓글에 나도 집에서 술 한 잔 하고 있는데 네. 다 나도. 네. 요즘에는 각자 집에서 술 한 잔씩 하는구나. 그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술 소비량이 3배 이상 늘고 네. 그래요? 마리화나도 소비량이 늘고, 그래서 지금 아예 이 상태가 나빠질 때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가 올 건가 하면 우선은 이 스트레스가 오래 계속되면 우리 그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존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예민하게 많이 나와서 네. 우리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런 그래서 것들이 많이 나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럼요. 그래서 감염될 위험이 더 많아지는 게 네. 우선 정신과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체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불면증, 네. 그 다음 불안장애, 공포증, 우울증, 아까 이야기한 거 술 중독, 네. 이제 이 술을 자꾸만 많이 마셔 중독이 더 많아지고, 다른 약물 중독, 네. 건강염려증, 조금만 이상해도 내가 이 코로나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뭐 요구가 많고 분주해지고, 또 그 정신 집중이 안 되고 해서 자동차 사고나 넘어지든지 뭐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네. 그것도 아주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옆에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3명이 다 돌아가셨다든지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런 충격 후에 그런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팬데믹 코로나 증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코로나19는
팬사이키아트릭 신드롬, 네. 모든 정신과 그 정세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참 심각한 바이러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서요. 오늘 조만철 신경정신과 전문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불안증, 우울증, 가정불화, 그리고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원래 갖고 있던 지병이 악화된다든지 또 에이션을 차별하는 이런 사태, 그리고 약탈이나 폭행, 멀게는 이제 폭동이 걱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라디오 콘서트 일부 도와주시는 분 소개해드립니다. 환자를 진정으로 돌보는 남가주 최대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해외 동경